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각광받고 있는 2차전지 특집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성장 유동성 장세에서는 슬림화하고 컨센트레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2차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플랫폼 소프트웨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섹터가 왜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는지는 그 이전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생 목록에 보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MTN에서 계속해서 이 성장 섹터를 강조했었던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역시 6월 5일날 특집으로 2차전지 부분의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안 보시더라고요, 개인 투자가분들이. 제가 이 6월 5일 이 방송을 통해서 주도 섹터의 조정, 이 타이밍에 주도 섹터 부분을 매수를 해야 된다. 2차전지 섹터, 성장 섹터, 플랫폼 sek터, 이쪽 부분을 매수해야 된다는 여러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 등을 방송을 참고하시고 누가 제2의 머크와 UDC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특집 부분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여러분들 이 글씨가 좀 작긴 해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고,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의 구성 요소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부분, 그 속에서 그죠? 향후의 전고체 배터리로 발전하는 방향, 그런 가운데 5월 11일 날 뉴스를 통해서 LG화학이 테슬라에게 배터리를 공급하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LG화학이 이미 두 자릿수에 가까운 수익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지난 7월 31일 금요일 날 실적을 통해서 2, 4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죠. 그런 가운데 다른 전기차 업체와 차별화되는 테슬라 배터리의 특징이 실리콘 음극재와 NCA 양극재를 사용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6월 5일 방송을 통해서도 완성 업체에서는 LG화, 그리고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전해액 부분에 있어서는 첨보, 그죠?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죠, 그죠? 주식은 암만 좋은 종목과 섹터도 타이밍, 내가 비중을 높일 때와 비중을 조금 줄일 때,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 차트를 통해서 또 보완해 가면서 정말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을 비중 확대, 비중 축소, 이런 흐름을 통해서 끌고 가야 된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전문가가 장사꾼이 아닌 사기꾼이 아닌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2차전지 특집에 대한 내용을 6월 5일 날 방송했던 내용과 비슷하지만 그때 보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OEM별 배터리 공급망 현황을 보면 사실 배터리에는 각형이라든지 파우치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원통형 쪽에서는 이 LG화학이나 파나소닉 배터리를 사용하고, 각형, 그죠? 중국의 CATL을 통해서 각형 부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은 LG화학, 파나소닉인데, 사실 파나소닉은 도요타라든지 테슬라 이렇게 한정적인 마켓 셰어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LG화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가 수주를 통해서 수익성보다 마켓을 일단 확보하자는 전략을 가지고 갔고, 그런 가운데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이제 갑의 위치에 쓸 수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수익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배터리의 그 다음 낙인 효과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메리츠증권 자료의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약 2, 3년이 걸리고 또 양상 검증에 2년 정도 걸리고 안정성 검증을 하는데도 2년 정도 걸리는 시기가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이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보고 신규 업체가 또다시 진입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 한번 시장을 장악을 해놓으면, 그죠?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황, 흐름 속에서는 낙인 효과, 즉 배터리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LG화학이 지금 27% 정도의 시장 점유율, 삼성 SDI가 6%, SK이노베이션 3%, 거의 뭐 35%가 넘게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 그죠? 3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업체의 배터리 부분이 글로벌 시장의 37%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점차 늘려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죠? 또 전해질, 동막, 이런 부분의 산업 부분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장비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배터리 업체별 수주 잔고의 흐름입니다. 그죠? 뭐 LG화학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증설을 한다는 건, 그죠?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 예측에 의해서 주문을 받는, 선주문을 받고 증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치산업의 경우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도표를 뽑아보십시오. 그죠? 지금 LG화학이 독보적으로 2019년, 2020년 가장 파란색 부분인데 월등히 증설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마켓을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주전이 끝나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그죠? 전기차 판매량이겠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내연기관, 그죠? 기존의 자동차 이쪽 부분은 지금 2030년까지, 유럽에서는 이제 2030년 이후에는 판매할 수 없는 상황, 친환경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대선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민주당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친환경 쪽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니 그린 뉴딜이니 이런 정책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부분에서 확산해 가고 있다. 그죠? 테슬라의 중국 생산량과 LG와 원통형 전지 마진 추이입니다. 4, 5월, 6월 이미 풀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 4분기의 실적이 좋게 나왔던 거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죠? 테슬라와 BMW, 기아 순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테슬라가 월등히 지금 높고, 그러한데 공급을 하고 있는 게 LG화학이다. 그죠? LG화학이 지금 아우디라든지 테슬라, 제기어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그죠? 테슬라가 이 LG화학의 고객사인 테슬라의 판매 점유율이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LG화학의 가장 큰 매력이지요. 삼성 SDI는 BMW 쪽이 주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게 되면 삼성 SDI는 좀 소극적인 전략을 취했죠. 삼성 SDI는 LG화학이 저가 수주를 통해서 마켓을 선점하는 데 노력했다면, 삼성 SDI는 이제 수익성 확보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출발선은 비슷했으나 마켓 장악력은 LG화학이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이 박리담의 형태의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그죠? 수익성을 더 크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유럽 쪽에 특히 집중화 전략을 펼쳤고 SK이노베이션은 뭐예요? 미국 쪽, 삼성 SDI는 보수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논란거리는 있죠. 그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 특허 침해와 관련된 소송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또 주가 흐름에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전략의 차이가 아까 이야기한 삼성 SDI와 LG화학의 전략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수주 결과와 공급 가격의 차이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배터리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전기차 판매가 고성장하는 흐름으로 지속된다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략이 유리할 수 있죠. 그렇죠? 다만 판매가 둔화된다면 삼성 SDI 전략이 유리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발표된 뉴스 흐름을 보게 되면 신규 외제차,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가 월등히 판매량이 많아졌죠. 그죠? 그리고 외제차를 구입하는 사람들 흐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이후에 구매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전기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비중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추세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배터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주행거리입니다. 그죠? 주행거리는 한 번 충전했을 때 정말 내연기관만큼 그죠? 내연기관만큼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켜야 되고 또 배터리 관리 시스템 성능 개선을 해야 되고 모터 효율성을 개선하고 또 차량 경량화를 통한 흐름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은 아주 당연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극재의 고도화 그것이 필요했고 그 첫 번째 방법이 하이니켈화 단결정화로 진행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 속에서 에코프로비엠과 스미메터의 기술력과 레퍼런스에 기반한 주도권이 당분간 지속될 거다. 그래서 양극재 중에서 뭐예요? 에코프로비엠이 월등하게 주가 상승률이 높다. 그죠? 대장주다. 양극재 중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또 포스코 케미칼도 이후에 지난 6월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주행거리 600km의 양극재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 보게 되면 뭐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비엠과 그리고 이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쪽 라인은 계속 관심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자세한 내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음극재 부분입니다. 양극재의 에코프로비엠이라면 음극재에선 누구냐? 그죠? 자, 실질적으로 실리콘계 이 실리콘계 산화물을 상용화하면서 포르쉐의 타이칸 향에 공급을 한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탑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음극재와 실리콘 음극재의 에너지 밀도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계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방전 용량이나 이런 흐름들 보게 되면 이 실리콘계가 상당히 유리한데 수명적인 부면에서는 그러니까 오래 사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보다는
오히려 뭐에 장점의 효율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음극재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각광을 받는 부분이고,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산화물 요런 쪽 부분들 속에서 삼성 SDI는 실리콘 카본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주안점으로 봐야겠죠. 자, 또 동막 부분입니다. 동막에 있어서는 누가 더 얇게 만들 거냐, 그죠? 그것이 에너지 밀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롱기스트, 누가 더 길게 만들 수 있느냐, 길어야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와이디스트, 누가 더 넓게 만들 수 있느냐, 이 역시 원가 절감에 기여하는 부분이죠. 이런 배터리 종막 제조 과정 부분을 보게 되면 원재료, 그죠? 그 고순도의 구리선 원재료를 가지고 탱크 내에서 용해를 하고, 그죠? 그 속에서 전기 도금을 하고 커팅을 하고 그리고 검사 및 출하를 하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누가 제품의 불량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죠? 거기서는 SKC, 그죠? 통막 부분에 있어서는 SKC나 일진 머티리얼, 이 두 종목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분리막 부분에 있어서도 더 얇게, 더 안전하게 누가 더 잘 만드느냐 하는 부분인데, 분리막 쪽에 있어서는 조금 그 경쟁 이 강도가 좀 약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잘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전해액이죠. 그죠? 전해액은 리튬이온을 양극과 음극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고온과 저온에서의 사용 환경을 확대하고 양극과 음극을 보호하고 과충전이라든지 과방전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가는 부분에 첨보라는 전해질 업체가 각광받는 이유, 이 부분은 나중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첨보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충전을 일회 충전으로 얼마만큼의 주행거리를 확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일회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이냐, 그죠? 전기차 그렇잖아요. 한 번 충전해서 500km, 1000km를 다 갈 수 있으면 뭐 합니까? 한 번 충전을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린다면, 그죠? 그 전기차 업체가 지금 배터리 충전 소요 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그런 시간이 짧아질수록 전기차를 사용하는 불편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배터리 음극,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지금 보게 되면 배터리 용량을 급속 충전할 때 걸리는 시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차세대 배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 한다. 그러니까 이유는 전고체 배터리 쪽 부분으로 기술 발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 이 전고체 배터리 내에 리튬메탈 음극 적용 시 집 전체는 기존 동박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전망이고, 동박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박 부분을 다른 소재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 그죠? 그래서 이후에, 그죠? 이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 전해질, 거기에 동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어느 쪽 부분은 더 커질 거고 또 반대로 어느 쪽 부분은 더 줄어들 수 있죠. 이제 그런 기술 개발의 흐름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단박에 빠른 시간에 올 수 있는 부분은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봅니다. 한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뭐예요? 그러면 사전에 흐름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는 계면 저항과 이온 전도도 저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를 비교했을 때 전해질이나 분리막, 그죠? 전고체 전지로 가게 되면 분리막도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의 움직임, 뭐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도 가지면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된다. 이건 이제 향후의 기술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여기서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이유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이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타이밍이 올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분명히 변화할 겁니다. 요점 부분, 노란색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양극재의 변화는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의 변화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또 음극재의 변화는 현재 흑연계 음극재를 특수 코팅에 사용하거나 에너지 밀도가 우수한 리튬 메탈로 대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죠? 그리고 동박의 변화, 황해에 의한 부식 문제 때문에 구리에 니켈 도금을 추가하거나 다른 소재로 대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분리막과 전해액의 변화, 특히 분리막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섹터가 성장을 해도 기술이 개발이 확대되면 진화되면 거기에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소재가 필요한 반면에 또 필요하지 않은 것들 소재나 재료는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거기에 주요 배터리의 소재의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LG화학이 잘 나가면 LG화학에 공급하고 있는 소재 업체들도 잘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양극재 쪽에서는 LG화학의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 이쪽이 공급하고 있고,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그죠? 거기에 동박 부분에 있어서는 SKC나 일진 머티리얼즈, 실리콘계 첨가물 부분에 있어서는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는 SK이노베이션도 함께 들어가고 있죠.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같이 가고 있고, 동박 부분에 있어서는 일진 머티리얼즈니까 LG화학과 삼성 SDI에 같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마켓을 확장이 지금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1위가 누구예요? LG화학이잖아요. 그죠? 그 LG화학 부분에 주 공급하고 있는, 독보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 그게 대주전자 재료. 그래서 잘 나가는 거다. 그죠? 이 배터리 생산 과정입니다. 극판 단계에서, 그죠? 혼합을 하고, 코팅을 하고, 압연을 하고, 시팅을 하고, 건조를 하고, 또 조립 단계에서는 권치, 적재, 조립, 전해액 주입, 밀봉, 그리고 화성 단계, 고온 상온에서 또 충방전, 검수, 외관 포장, 또 이 배터리를 잘 만들었느냐, 잘 못 만들었느냐, 이거를 검사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 검사하는 데에 독보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는 엑스레이 업체가 이노메트리다. 그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이노메트리를 인수한 해 만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라는 걸 또 여러분들이 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LCD TV 산업 내 머크의 사례를 한번 예로 보게 되면, 그죠? 요새 잘 나가는 반도체 소부장 이쪽 라인에서 국내 독립 세미캠이 있는 부분처럼, 그죠? 이런 항상 높은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머크가 침체된 TV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뭐예요? 높은 진입 장벽을 갖고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고객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겁니다. 또 OLED 산업 내에서도 UDC 사례는 있었어요. 그죠? 마찬가지. 예,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그 다음은 누구냐? 그 다음은 누구냐? 결론이잖아요. 이런 2차전지 흐름의 완성체와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동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무수한 업체들 속에서 결국 1인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누굴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죠. 그죠?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 탑픽이 누구냐? 강력한 기술력.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특허. 그러면서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 그것이 중요하죠. 그죠? 실리콘 음극재는 아직 개화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대주전자 재료. 그죠? 이 원통과 각형에 비해 내구성이 취약한 파우치에 실리콘 음극재를 처음으로 상용화시킨 게 대주전자 재료예요. 그러니까 대주전자 재료가 잘 나갈 수밖에 없고, 또 NCA 양극재에서 스미모터와 에코프로비엠이 독과점입니다. 스미모터가 조금 높죠. 52%고 에코프로비엠이 34%.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종목을 그냥 조정이 나온다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기회고, 세게 3, 4일 올라오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또 다시 사고, 이런 기술적 흐름을 같이 병행해서 간다면 양호하겠죠. 그죠? 자, 에코프로비엠의 진입 장벽입니다. 이것도 NCA와 NCM을 모두 생산하는 업체. 그것이 에코프로비엠이 유일하다. 왜 좋은지를 알겠죠? 왜 에코프로비엠이 더 센지를 알아보고 알고 봐야 시세 움직임을 예측해낼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주전자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 단점을 극복하고 경쟁사 대비 고효율 실리콘 양산하고 개발하고 있다. 경쟁사는 효율이 70%대에 머물러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는 효율이 80% 소재를 양산 중이고, 더 나아가 85% 소재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소재를 승인받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매매 전략을 함께 갖고 갈 필요가 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장비도 있죠. 그죠? 장비 부분에서 P&E 솔루션이나 CIS, PNT 뭐 여러분들 잘 그 장비업체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비업체 리스트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국내 배터리 장비업체의 밸류에이션 부분은 6월 5일 기준이니까 조금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그거였죠. 그런데 이 자료를 너무 자세하게 잘 만든 자료였고, 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머니투데이 방송 매주 금요일 날 10시에 MTN 방송 그 라이브 방송에서 이 자료 부분을 6월 5일 날 특집으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지금 유튜브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배터리 제조 공정과 또 2차 전지 타입별 구조 및 세부 공정인데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 알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부분이 제조가 되고 있구나. 그죠? 적어도 가장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세게 상승하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저거 좋아요. 저 종목이 좋아요. 그래서 저 종목 샀다가 조정받으면 그 종목에 대한 제대로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견뎌낼 수도 없고, 그죠? 좋은 종목이다, 좋은 섹터다라고 해서 뭐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그죠? 에베레스트 산을 한 번에 출발해서 정상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없듯이 주가도 상승하면서 쉬었다가 조정이라는 걸 받았다가 또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조정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결국 펀더멘탈이고, 그 펀더멘탈과 함께 그 펀더멘탈보다 앞서는 게 또 뭐예요? 법보다 무서운 주먹, 수급이죠. 그죠? 그 수급 쪽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시장이 체계적인 위험에 놓여져 있느냐 아니냐, 또 돌발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죠. 그죠? 요런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카페, 이 2차 전지 말고도 플랫폼과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톡,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 부분들, 그리고 EUV 관련주들, 이런 내용들 제 카페에 보면 다 있어요. 자세한 내용들이. 그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저 김기수는 키움증권에 있었을 때, 그죠? 키움증권에 제도권 라인에 있었을 때 9년 연속 매수익률을 보였고 그 상을 받았어요. 누가 키움에 나온 전문가가 키움의 1등 전문가라고 하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저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김기수가 1등이었습니다. 그죠? 자, 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요 머니투데이 방송 MTN 카페에 여기 승리투자클럽 김기수를 치시면 다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